지금 일본 정치가 그야말로 대격변을 겪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정말 안정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수십 년이나 이어진 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일본의 미래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자, 이 숫자, 26.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바로 일본의 집권 연립 정권이 무려 26년 동안이나 유지되어 온 기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길고 긴 동맹이 바로 며칠 전에 끝나버렸습니다. 아니, 26년이나 된 동맹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깨질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혼돈에 빠진 일본 정치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사건의 핵심부터 딱 짚고 넘어가죠. 일본의 집권당, 바로 자유민주당, 우리가 흔히 자민당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들의 오랜 파트너였던 공명당. 이 둘이 1999년부터 쭉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지난 10월 10일 공명당이 우리 이제 같이 못하겠다 하고 연정에서 나와버린 겁니다. 26년 동거가 막을 내린 거죠. 이렇게 갑자기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직접적인 계기는 바로 자민당이 새 대표로 엄청난 강경 보수 성향의 다카이치 사나에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과거사 문제나 군사력 강화 같은 이슈에서 아주 강경한 입장이거든요. 이건 뭐 그동안 어떻게든 균형을 잡아주던 공명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도화선이 된 겁니다. 사실 이 두 정당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원래부터 생각 차이가 엄청났어요. 자민당이 평화헌법 바꾸자 막 이렇게 보수적으로 밀어붙이면 종교단체, 창가학회가 기반인 공명당은 안 된다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타카이치 총재가 등장했다는 건 이 브레이크를 아예 고장 내버리겠다는 신호로 보인 거죠. 그러니 결국 쾅 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죠. 다카이츠 총재가 딱 뽑히고 나서 공명당이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우리랑 계속 같이 가고 싶으면 이 세 가지는 꼭 지켜라. 첫째, 정치자금 문제 투명하게 해라. 둘째, 말 많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절대 안 된다. 셋째, 외국인 혐오 발언 좀 어떻게 해봐라. 그런데 결국 합의를 못 본 거죠. 그래서 공명당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연정 탈퇴라는 마지막 카드를 던져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연정이 깨지면서 자민당이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의회 과반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다? 이제 자민당 혼자 힘으로는 총리를 만들 수 없게 됐다는 뜻입니다. 일본 권력 지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죠. 이 차트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보세요. 오른쪽 막대. 공명당이랑 같이 있을 땐 과반수를 훌쩍 넘겼죠. 아주 안정적이었어요. 그런데 왼쪽 막대를 보면 이제 자민당 혼자서는 과반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공명당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지금 자민당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딱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을 보고 누가 가장 신났을까요? 바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입니다. 와, 13년 만에 정권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죠. 정치판의 추가 완전히 요동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자민당도 야당도 다른 작은 정당들한테 제발 우리랑 손잡아 주세요 하고 필사적으로 구애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국민민주당이랑 일본 유신에는요, 갑자기 몸값이 폭등해서 전국에 향방을 쥐고 흔드는 킹메이커가 됐습니다. 양쪽에서 러브콜이 쏟아지니 지금 아주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겠죠? 근데 이게 단순히 정치인들끼리 자리 다툼하는 얘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금 당장 일본 경제와 외교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거든요. 그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딱 보세요. 마이너스 2%. 연정 붕괴 소식이 터진 바로 다음 월요일, 일본 증시가 2% 넘게 폭락했습니다. 시장은 이런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일본 경제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외교입니다. 곧 있으면 아세안 정상회의도 열리고 미국 대통령도 일본에 오기로 되어 있고 심지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도 있단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줄줄이 있는데 정작 일본을 대표할 총리가 누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이러니 상대국이랑 무슨 제대로 된 대화를 하겠어요. 외교 시계가 완전히 멈춰버린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건 만약에 다음 총리를 빨리 못 뽑으면요. 이미 물러나기로 한 이시바 총리가 이 중요한 국제회의에 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곧 그만둘 총리가 와서 우리 일본은 하고 얘기하면 다른 나라 정상들이 그걸 진지하게 듣겠냐고요. 정말 어색하고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제 일본 정치는 차기 총리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팽팽한 대치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3년이나 이어져 온 자민당 정권의 운명이 정말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된 거죠. 앞으로 시나리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민당이 어떻게든 다른 정당을 꼬셔서 간신히 과반수를 만들어 정권을 유지한다. 두 번째, 입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이 똘똘 뭉치고 심지어 자민당을 낳은 공명당까지 끌어들여서 13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뤄낸다. 정말 극과 극의 시나리오죠. 과연 길고 길었던 자민당의 보수 왕조는 계속될까요? 아니면 일본은 완전히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게 될까요? 일본의 운명을 가를 선택의 순간이 지금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